3교시입니다.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를 다 다졌고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그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비교 방식, 시장성 가지고 있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쵸?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다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나중에 되잖아요. 한 6월, 6월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대답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시험장 가면 돼요. 나만큼만 점수 맞으면 되잖아. 학교로 나만큼만 점수 맞으면 되잖아. 그럼 민법 40점 맞아도 통과될 거 아니야. 그쵸? 난 다 맞는데 학교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점점 빠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수업하는 방식이 그래요. 인출 연습, 머릿속에 있는 거 계속 꺼내 넣는 거지. 쌤, 이게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형성 요인의 일반, 지역, 개별. 임대사례 마찬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이 공시지가 곱하기. 사정 보정 없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최근의 트렌드는 그 밖의 요인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업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 3초 뒤에 5초 뒤에 할 말이 떠오르면 된다니까. 그럼 돼요. 내가 틀린 말 하겠어요 이 자리에 서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윤쌤이 요 이야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하겠지, 요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거겠네. 이런 사고의 절차의 과정을 계속 가져가라고. 학교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학교는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코노믹 마인드, 즉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사고 절차에 대한 알고리즘 순서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교론을 크게 나누면요 여러분, 총론과 강론과 감정평가로 나눠요. 쌤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총론은 알죠? 파트 1에. 강론에 여러분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이 들어있는 거고, 6가지가. 마지막에 감정평가가 다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 왜? 그러니까 문제가 내기가 쉽거든. 왜냐? 총론, 강론, 감평이 따로 완전 다른 파트 부분에 떨어져 나와 있다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단어 한두 개로. 그걸 안 헷갈리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순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5조부터 9조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개 정의, 기준 시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가치 형성 요인. 끝나고 난 뒤에 감정평가의 3방식. 정리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감평을 왜 이렇게 힘을 주냐면요, 기초 과정, 개념 이해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래. 지문이 길어서 한 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2개가 보여서 힘들어 보일 뿐이라니까. 근데 그 계산 문제 2개 중에 1개도 오늘 무조건 맞추게 해드릴 거라니까. 5문제를 준비해 왔다니까. 그 문제만 최근 5개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받은 건 4개년이죠. 4개년이에요. 왜냐? 33회도 나왔어요. 33회 거는 뺐어요. 왜냐하면 직전 시험 거는 잘 고려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오케이? 아시겠죠? 자, 마지막 시간 출발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쌤, 이 문제 언제 나왔어요? 33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보시죠.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 방금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가격조사랑 완료밖에 없어. 맞죠? 이 시험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번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대전제를 낸 거라고요. 위에 있는 걸 낸 거라고. 그럼 보죠. 자, 보여주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봐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게 첫 번째 정의라고. 그럼 그 날짜가 언젠데? 라고 물어본 게 이거라고. 잠깐만.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오케이?
그럼 그 날짜가 언젠데 아까 얘기했던 1월 4일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정의가 두 개 다 맞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의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정의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그게 언젠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계속 시험에 이걸 냈단 말이야. 기준 시점이랑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 걸 물어본 거지, 이번에는. 기준 시점의 정의가 뭔데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럼 그 날짜가 몇 월 며칠 언젠데 가격조사 완료한 날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함정을 판 거예요, 일부러. 이 문제가 안 나온 걸 알고 있었거든. 33회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걸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번에 이게 나왔겠죠. 그러면 올해 이거를 지문에 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낸다면 저 같으면 맞는 지문으로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수차례 틀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내도 사람들이 주목해서 바라볼 거거든. 어디 틀린 게 없나?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순간 시험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감정평가의 정의는 뭔데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게 언젠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다시 시험 문제 보러 가시죠. 자,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아요? 오케이. 맞고 그게 언젠데? 앞에 거 얘기해줘야지. 또 넘어간다. 그게 언젠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계속 말씀드린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니까. 진짜 까먹을 수가 없다니까. 빠른 사람은 2달 만에 이거 끝내요. 긴 사람은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이렇게 풀면 나중에 나한테 그 얘기 한다니까. 쌤 다 이해가 돼요. 정리가 잘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런다니까 나한테. 쌤, 내가 들어본 건 같은데 말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그게 되게 안타깝다니까.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머릿속에 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잖아. 인출 연습, 꺼내는 연습.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는 연습.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만 썼어. 책 봐야지. 책 보고 복습했을 때 가격 조사라고 써야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지문에 현장 조사 나온 거 있었으니까 틀렸고요. 가격 조사 게시 나왔으니까는 틀렸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완벽. 85점 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까지만 한다면. 두 번째 볼게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왔죠? 이거 동그라미 치면 난리 난다. 알죠? 무슨 평가? 구분 평가. 모르겠어. 그럼 너 그려. 여기 5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큰 도로, 여기 일방통행 작은 도로.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해요. 잠깐만! 읽지 마. 비교 방식 3가지 얘기해 주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원가법은 2가지였죠. 원가법, 저산법. 맞죠? 비교 방식만 기억합시다. 됐어. 비교 방식 3가지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맞지? 이 질문 안 볼 거야. 뒤에 질문 안 볼 거야. 비교 방식 3가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맞지? 뒤에 질문 안 봤어요. 내가 이렇게 푼단 말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해당되죠. 답 3번이에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는데 이 지문을 틀릴 수가 없잖아. 시험장 가서 4번, 5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 마, 넘어가. 공부할 때, 복습할 때는 봐야 되겠지. 보시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한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들어본 적 없지? 들어본 적 없잖아. 내가 얘기한 적 없어요. 답은 나왔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혹시나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이 나온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얘기했죠? 그러면 답 3번 찍고 넘어갔어. 맞죠? 틀렸으니까? 내가 4번, 5번 안 읽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확실하게 맞겠네요? 맞죠? 4번 읽는 순간 지옥에 빠지는 거야. 나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있잖아요.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난 뒤에 구석탱이에 있는 맞는 지문들을 끌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문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발 좀. 학계론 이렇게 푸는 거야.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학계론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오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혹은 법조문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중요한 포인트만 다 뽑아드리는 건데, 그쵸?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감정평가 법인들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맞겠네? 그러니까 이런 법조문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다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거 답 3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1월 달부터 시험할 겁니다. 아시겠죠? 4번, 5번 언제 읽는 건데요? 선생님 복습할 때. 아시겠죠?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거 다 쓰지 마. 일단 요거 체크만 해.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날짜 되는데 오케이 맞고, 하나의 대상에도 같이 달리 구분평가 맞고, 비교 방식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거래, 임대, 공시가 있는데 공시가 체크하지 않는데 3번 찍고 넘어가. 복습할 때 쓰라고. 가격조사. 오케이? 완료한 날. 맞아요? 같이 달리하는 거. 구분 평가. 맞지? 500, 100. 시험 안 돼, 이거는. 이건 부분 평가 설명한 거라서. 이렇게. 500, 100. 맞지? 비교 방식 3가지. 거래, 임대,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복습하라고. 왜냐하면 복습할 때 있잖아. 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봤던 거라서 보기가 싫거든. 그때 펜을 들고 쓰는 거라고. 왜? 나의 이 집중력을 여기에 계속 끌어잡고 있기 위해서. 아시겠죠? 4번 읽어보면서 맞는 거고 5번도 읽어보면서 맞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요건 읽어만 보면 돼. 따로 체크할 필요 없이. 왜? 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아시겠죠? 6번이었습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갈 때 부분이 있는데 요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들어만 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1, 2월달을 할 때 원가법하고 나머지 것들 자세하게 쫙 해드릴 거야. 지금처럼. 오늘 봐야 될 건 뭐라고요? 비교 방식, 시장성, 거기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오케이? 자, 이것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원가법은요,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가법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공식을 보죠.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감가 수정을 빼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감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치랑 가격을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가감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가감은 있잖아요, 여러분. 더하고 빼는 걸 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가는요, 덜 감자, 덜어내다는 뜻이에요. 감자가. 뒤에 있는 가는 가치, 가격,
값가짜라고. 그래서 가치나 가격을 덜어낸다, 뺀다라는 게 감가라고 해요. 감가. 발음도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하고 빼는 거는 가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할 가짜에 뺄 감자라고. 이걸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선생님, 이게 감가가 빼고 더하는 건가? 아니라고. 덜어내는 거라고. 덜어내는 거, 빼내는 거. 뭐를? 가치나 가격을. 이게 값가짜거든. 가감하고 헷갈리면 안 돼. 더하는 경우는 없어. 아시겠죠? 제조다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다. 감가수정액을 뺀다. 아시겠죠? 가감하고 왜 헷갈리는 거야? 미치겠어. 자, 제조다 원가입니다. 그럼 선생님, 제조다 원가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기준 시점 나왔지? 그럼 이거를 현재 시점이라고 나오겠네. 신축 시점이라고 나오겠네. 그렇게 괴롭힌다고. 내가 시점 앞에 반드시 기준만 나오라고 그랬죠. 기준 시점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3년 전에 지었던 건물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야? 이거거든. 편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현재 시점 혹은 신축 시점에 맞게 보인다니까. 그럼 내가 물어보자. 오늘은 쉽니다. 오늘이 언제냐고. 맞죠? 오늘은 없어. 1월 1일, 1월 2일 같이 기준 시점을 정해준다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2015년 1월 1일 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2023년 1월 1일 날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가 제조달 원가라고. 그러면 2023년 1월 1일이 현재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신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생각하지 마! 왜 생각해? 왜 갑자기 나한테 야, 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시점을 물어보면 진짜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준 시점이라고만 얘기해. 그냥 제발 딴 생각 하지 마. 나한테 방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왜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다니까, 나 지금. 눈빛이 그래서 나한테 지금. 시점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제발 있잖아.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기준 시점이에요. 쌤, 그냥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하라고. 아시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2015년 1월 1일 날 제가 건물을 지었어요. 2023년 1월 1일 날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해요. 그걸 제조달 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이 신축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틀려. 제발 시점 앞에 기준이라는 얘기만 하라니까. 제발 기준 아시겠죠? 오케이?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딴 거를 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제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 내가 2015년에 지었던 가격이 만약 7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곱하기 얼마의 금액을 해줘야 되겠지. 왜? 5년 뒤로 왔으니까. 맞죠? 그럼 대부분이 더 커지겠네, 금액이? 맞죠?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맞죠? 그거에서 곱해줘야 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수법, 두 번째는 변동률 적용법. 지수법 볼게요. 그냥 개념만 들어놓으세요. 내가 설명드릴 거야. 자, 신축공사비가 7억이 들었대. 예를 들면 7억이 들었대. 7억 들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건축 시점을 언제였었어요? 2015년 1월 1일이겠지. 감 잡았어요? 그럼 이걸 100으로 보고. 맞죠? 그리고 내가 이 기준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2023년 1월 1일 날. 맞죠? 그러면 이게 145.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어서 그래요. 곱하면 제조달 원가가 나온다고. 이게 지수법이라고. 그럼 얘가 건축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언제인데? 2015년 1월 1일. 그럼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되겠는데? 2023년 1월 1일. 1이 곱하면 숫자가 얼마 나오겠지. 맞죠? 10억 얼마 나오겠네. 그거라고. 이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지수법이라고. 이게 2015년 1월 1일이고 이게 2023년 1월 1일이라고. 8년 지났네? 8년 만에 시점 지수가 100에서 145로 커졌네요. 오케이? 편하게 들어보면 되는데 너무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 사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나중에 다시. 미안합니다. 2번 변동률 적용법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축공사비 내가 7억 들었다 7억. 기억나죠? 내가 2015년에 7억 들었어. 지을 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자, 아까 내가 2015년과 2023년이지. 1월 1일이었고 1월 1일이었지. 맞지? 얘는 시점은 지수는 100이었고 145였지. 맞아요? 아, 위에 써줄게. 위에 써줘야 덜 헷갈리겠다. 2023년 1월 1일이고 그러니까 145였지. 맞죠? 그러면 이 신축공사비 즉 그때 처음 지을 때 그 공사비에서 지수를 곱한 거지. 이건 지수법이지. 맞아요? 변동률 적용법은 뭐냐면요. 야 1년에 5%씩 올랐어. 이 뜻이에요. 1년에 5%씩 올랐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신축공사비 7억이었다며.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5%씩 올랐다고 보고. 맞죠? 몇 년 오른 거예요? 8년 맞아요? 그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자, 봐봐. 쌤,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수법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쉽겠네요. 왜요? 밑에 있는 건축 시점 지수가 무조건 100 나와요. 왜냐하면 2015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수법으로 곱하는 거랑 변동률 적용법으로 곱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신축공사비 얼마? 7억. 이게 뭔데? 2015년 1월 1일 날 지을 때 나 7억 들었어. 2023년 1월 1일 날 다시 지을 거야. 곱하기 100분의 145. 이거 구하면 제조다 원가 나와요. 감 잡았죠? 이게 지수법이에요. 무조건 100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45로 곱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1.45인지 모르면요. 혹시 집에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정도 조카가 있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100분의 145는 왜 1.45인가? 아시겠죠? 이건 이해하죠?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 자, 그럼 변동률 적용법 볼게요. 곱하기 내가 아까 5%씩 오르나갔죠? 매년 5%씩. 그쵸? 근데 대부분 기간은 3년 아니면 2년밖에 안 나와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8년까지 길진 않다고. 그럼 아까 내가 5% 오른다 그랬죠? 그럼 1 플러스 0.05겠네요. 아까는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왔으니까 몇 년? 8년. 이게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이렇게 제조다 원가 구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요거랑 요거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 근데 어느 순간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돼요. 지수법 나오면은 100분의 얼마, 변동률 적용법 나오면은 퍼센트, 1년에 몇 프로씩 변동했나, 몇 프로씩 올랐나의 기간. 보세요, 여러분. 이게 R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N이 뭐냐면요. 넘버, 숫자. 그거예요. 몰랐구나. 왜 이렇게 쓰는지.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게 아니고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자율을 쓸 때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써요. 레이트라는 비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R이고 요게 N이겠네요. 맞아요? 이게 변동률 몇 프로씩 올라가는가 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뭔데요? 기간이니까 연 단위 N, 몇 년이니까 넘버,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지수법 나오면은 건축 지수분의 기준 시점. 변동률 적용법 나오면은 몇 프로씩 몇 년 올랐니?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5%씩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해서 제조다 원가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문제도 다 드렸고 문제도 다 넣어놨던 부분이에요. 보시죠. 여러분, 비교 방식 세 가지 뭐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든 임대사례 비교든 모양은 똑같아요. 거래사례 곱하기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곱하기 가치,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르죠. 왜?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사정보정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맞아요? 오케이. 자, 보시죠.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거래사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럼 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사례, 이 임대사례 나올 수 있겠죠? 임대사례에서 처음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 즉,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이렇게 써드릴게요, 같이. 산을 곱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아까도 여러분, 우리 건축 시점 주소 밑에 깔았잖아. 그리고 위에 기준 시점 깔았잖아. 똑같다고. 그러면 내가 사기 위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를 분모에 깔고, 내가 해당하는 걸 위에 올리라고. 오케이? 근데 나한테 늘 얘기하지. 쌤, 뭐를 밑에 올리고 뭐를 위에 올리는 거지라고 물어본다면, 위에는 상, 아래는 래. 아시겠죠? 왜 안 웃지? 이거 위에는 상, 아래는 래.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에 문제가 나온다고, 준다고. 대상 부동산 면적이 얼마고 사례 부동산 면적이 얼마예요? 나온다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위로 올리라고, 사례 부동산의 면적을 밑으로 내리라고. 못 웃길 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시겠죠? 대상이니까 위로 올리라고. 윗상, 그렇지. 레니까, 그쵸? 미안합니다. 화를 내요. 화를 내. 그쵸? 그걸 곱하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냐면요. 너네 집 사정이 어떠니? 시점은 언제로 가져와야 되니?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공시지가 기법 토지가액은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사장 보정 있다고 없다고? 사장 보정 없다고. 제발. 네, 없고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아시겠죠? 공시지가는 BCG 개그입니다. BCG 개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BCG 개그. 개그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BCG 개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액 구할 때 뭐 써야 돼요? 그렇지. 임대료 구할 때 뭐 써야 돼요? 토지 가액 구할 때 뭐 써야 돼요?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거래사례 곱하기, 바로 모르잖아. 방금 했는데. 거래사례 비교 보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요? 거래사례 곱하기. 맞죠?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쌤, 거래 사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거래 사례를 요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 거래 사례 정상화. 요렇게 시키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부동산하고 비교해야 될 부동산이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의 크기로 가져와서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럼 다시. 거래 사례 비교 보면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거래 사례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죄송해요. 거래 사례는 어떻게 어떻게 정상화시키는데, 쌤? 밑에는 사례 부동산의 면적을 두고 위에 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두고 곱해서 거래 사례를 정상화시키고 난 후에 사정 보정을 곱하고
시점 수정을 곱하고 같이 형성 요인을 곱하면 되겠네요. 임대사례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됐고 마지막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와서 사정 보정 있어요? 없죠? 왜? 기준이니까. 맞죠?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그 밖에 요인을 곱하면 되겠네요. 됐어? 오케이. 다 해줬어? 자, 이 문제를 저랑 풀 거예요. 저랑 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터물에도 똑같이 있어요. 저랑 풀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풀고 가세요. 아시겠죠? 3분 만에 풀 수 있어요. 3분 만에 진짜.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무슨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죠. 계산 문제예요. 철저한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내가 뭐를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거래사례 가져와야 돼요? 그럼 내가 쓰고 갈게.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쌤? 거래사례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불러줘요. 왜 이래? 여기 있잖아. 이걸 쓰는 거잖아. 이 내용을 내가 시험 문제 넘어와서 이거 쓰는 거잖아. 방금 했잖아. 3번 했잖아. 이렇게 몸으로 가렸잖아. 나한테 이럴 거예요? 나 집에 간다? 나도 우리 엄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볼게요. 거래사례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시정보정? 시정은 고치는 거를 시정이라고 얘기해요. 시점 발음에 민감한 사람이야. 시정보정 아니고요. 시점 수정이고 그쵸? 곱하기 뭐예요? 같이 형성 요인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 거래사례가 얼만데? 나와있잖아. 여기 나와있잖아. 여기 3억 나와있잖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거래사례가 얼마인데? 3억이죠. 3억이죠. 맞죠? 그럼 3억인데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거래사례 정상화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죠. 그럼 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땅은 120제곱미터야. 근데 사례로 드는 토지는 100이라고. 맞죠? 그러면 이 거래사례 정상화를 위해서 곱해야 될 게 100분의 120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야 내 거 되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이 사고 싶은 땅이 120이고 예시로 드는 게 100이잖아. 맞잖아. 소재지 면적 대상 위로 올라가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안 곱하고 계산을 하면은 나한테 개이득이겠네. 왜냐하면 비교는 100으로 했는데 난 120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된 거라고. 정상화 시켜야지. 이거를 예시로 가지고 나는 120제곱미터 살 거라니까. 사례는 얼마였는데? 100이었고. 맞아요? 오케이? 됐어. 거래 사례 금액을 가져왔죠. 맞죠? 정상화 시켰어요? 네. 시켰어요? 오케이? 시켰는데 계속 봅시다. 자, 얘기가 끝났지? 그럼 사정보정 하러 가야 되겠네? 자, 읽어보죠. 거래 사례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없어. 넘어갈게요. 지가 변동률. 봐봐. 여러분, 이게 시점 수정이에요. 쌤, 왜요? 기간이 나와 있잖아, 기간이 나와 있잖아. 지가 변동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시점을 가져오는 거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8년 3월 1일 거를 9월 1일로 가져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건 없고, 사정보정 없고, 시점 수정은 얼마예요? 여기도 쓰면 안 되겠다.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 뒤에 써드릴게요. 죄송해요. 이쪽이 찝힐지 몰랐네. 곱하기 사정보정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가치 형성 요인인데 거래 사례는 3억 곱하기
100분의 120으로 거래사례 정상화 시켰어요. 맞죠? 사전 보정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시점 수정 있어요? 네. 주거 지역에 4% 상승했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4%를 곱해야 돼요? 1.04를 곱해야 돼요? 모른다. 큰일 났다. 여러분 여기서 4% 곱하면요 그 가액이 박살나요. 100만 원에 4%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4%가 올랐잖아. 그러면 곱하기 1.04를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왜 그래요? 곱하기 1 더하기 0.04니까 4%는 자연수로 나타내면 0.04니까 맞아요? 이건 알지? 우리 아까 100분의 145 할 때 1.45라 했잖아. 맞죠? 이게 100분의 4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건 알죠? 이거 모르면 그 조카한테 가라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 사전 보정 없고 맞죠? 곱하기 시점 수정 얼마? 1.04 했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보죠. 지역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함. 인근 지역에 위치함.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걸 거래사례로 보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은 같은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역 요인을. 오케이? 지역 요인 합당해. 오케이. 개별 요인. 자, 드디어 나왔어.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0.5% 열세함. 그렇지. 열세가 뭐예요? 빼주라고. 상승은 뭔데? 더해주라고. 우세는 뭔데? 더해주라고. 열세는 뭔데? 빼라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95가 돼야 되겠어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쌤 왜요? 1 빼기 0.05거든. 아까는 0.04 더했잖아. 지금 열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빼죠? 그럼 0.95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은 없고 개별 요인만 나왔네요. 그쵸? 개별 요인이 얼마인데? 0.9 맞아요? 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계산기 한번 꺼내봐 주세요. 계산기 한번 꺼내봐 주시고 여러분 3억 치세요. 3억. 예. 3억 쳐주세요. 3억. 3억 치셨어요? 3억 어떻게 쳐요, 여러분? 3억 어떻게 쳐요? 설마 동그라미 8번 눌러요? 손가락 세요?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죠? 그거 4번 눌러보세요. 3 누르고 동그라미 2개 되고 뒤에 동그라미 8개 와요. 곱하기 120 해보세요. 하셨어요? 나누기 100 해보세요. 눈 누르지 마. 곱하기 1.04 해보세요. 했어요? 곱하기 0.95는 이제 해보세요. 답이 얼마 나와요? 는 답이 얼마 나와요? 3억 5,568만 원 나와요? 맞아요? 답이 있는지 보러 갈까요? 3억 5,568만 원. 답이 있어요? 답이 4번에 있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냐고요? 네. 어렵냐고요? 아니요. 근데 나는 왜 틀린 줄 알아. 나는 이거 왜 틀린 줄 알아. 난 분명히 알아. 자, 보세요. 아니, 첫 번째 함정이 있어. 첫 번째 함정이 있어. 여러분, 제가 아까 거래사례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사례를 두고 위에다 대상 부동산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이야 내 걸 보고 하는 거니까 아 이게 100제곱분에 120이구나 감이 오잖아. 맞잖아. 혼자 풀라 그러잖아. 갑자기 있잖아요. 오케이 123 좀 이상한데? 그래도 뭐 계산기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곱한다고. 이거 번지예요, 번지. 큰일 난다 진짜.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한다. 처음에 거래사 정상화 사 레 대 상 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건 정확히 봐요. 오케이. 왜냐하면 딱 떨어지거든. 익숙하거든. 근데 이 위에 올라와서 오케이 150 번지라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냐고요. 네. 여러분들은 무수한 선배들이 합격하셨지만 무수한 선배들이 여기서 떨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거 번지라고 번지 주소지라고 주소지. 아시겠죠? 제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도 꼭 말씀을 드려요. 쌤 풀어보는 거 쉽죠? 나오는데 풀어보니까 쉬운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안 틀리기 위한 연습도 필요 없어. 안 틀리기 위해서 제발 좀 체크하고 시작해요. 체크하고. 아시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치라고 제발. 있잖아. 내 연습 끝나기 전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 나한테 진짜 걸리면 시험지에 침 흘린다 내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오케이 3억 곱하기 100 120 곱하기 1.04 곱하기 0.95 이렇게 풀다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봐 진짜. 내 시험지 보러 다닌다 진짜. 여러분 제발 있잖아. 틀리면 안 돼요. 계산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잘 봐요. 처음에 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거래 사례. 분명히 큰 돈이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2억 4천, 뭐 200만 원, 1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동그라미 쳐요. 그게 뭔데? 거래 사례. 맞죠? 맞아? 그리고 나서 거래 사례 정상화를 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천천히 봐. 안 급해. 확실하게 맞추면 되잖아. 1분 만에. 토지 100. 요게 뭔데? 사례. 맞아요? 위에 대상. 이거 동그라미 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120 됐죠? 그러면 거래 사례가 나왔고 거래사 정상화 시켰고 맞죠? 사정 보정해야 되네? 없네? 시점 수정만 하면 바로 가면 되겠네? 얼마 올랐는데? 4% 1.04 맞아요? 개별 요인에서 얼마가 열세 안 돼? 0.95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요. 응? 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봐봐. 두 가지 체크해서 했죠 지금. 주거지역 4% 상승 쓰고 반드시 1.04라고 써요. 쓰고 또 써. 오케이? 개별 요인에 5% 열세라고 동그라미 치고 0.95라고 써요. 쓰고 또 써. 10번만 연습하면 돼요. 오늘 내 문제 드렸죠? 10번만 연습하면 돼요. 다시는 안 틀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다 옮겨 적으라고. 그대로. 그 대신 옮겨 적으면서도 한번 봐요. 내가 쓴 게 맞는지.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1.05로 해서 틀리고 이거 0.96으로 해서 틀려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 제가 2번 체크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한테 짜증을 낼 거야. 쌤, 나 이제 안 써도 돼. 나 열세는 더 하고, 죄송해요. 우세는 더 하고 열세는 빼는 거 나 안다고. 거래사 정상화도 시킬 줄 안다고.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나한테 짜증내는 거, 제발 짜증내요. 나한테 제발 짜증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할 정도인데 그걸 틀린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좀 세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나오니까. 감정평가에서. 아시겠죠? 쓰고 쓰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였어요? 3억 5,568만 원.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인출 연습도 필요 없고 내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8번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나왔죠?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나왔어요. 그럼 비교 표준지는 어떻게 곱해야 돼요? 비, 시, 지, 개, 그. 맞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사정 보정 없고 시점 수정 있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이죠. 잠깐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상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는데 제곱미터당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이 문제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알아요? 정상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아까 우리 100분의 120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상 부동산이 더 크니까 그랬죠. 근데 얘는 제곱미터당 얼마냐라고만 물어봤잖아. 그럼 이미 다 1로 나눠져 있겠네? 제곱미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그쵸? 그래서 거래사를 정상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맹점인 거야.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제곱미터당 얼마니? 오케이?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준시점 나왔죠? 맞아요? 소재지가 어디예요? A시 B구 C동의 100번지인데 용도 지역이 어디예요? 주상 공록 중에 상업지역이죠. 뭘로 써요? 상업용어로 쓰죠. 자, 그러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예시를 두 가지로 던진단 말이야. 문제에서 맞죠? 처음에 던졌어요. C동의 90번지는요 일반 공업지역이래요. 이용 상황은 상업으로 쓰고 있고 여기 공시지가는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여기는 C동 110번지고 일반 상업지역이고 상업용으로 쓰고 공시지가는 200만 원 이하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을 계산할 때 제가 분명히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맞아요? 곱하기 사정 보정 있고 없고 시점 수정하고 맞아요? 지역 요인 곱하고 개별 요인 곱하고 그 밖의 요인 곱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런데 이 비교 표준지에서 정상화 시킬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교 표준지는 뭐에서 함정을 파냐면요 이거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서 시작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용도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공업지역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상업지역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 그거라고.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린다고. 이거 두 개 뭘로 할 건데?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러분한테 함정을 판 거라고. 출제자가. 자, 그럼 용도 지역이 뭔데요? 주상, 공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맞죠? 그러면 주상 공록 중에 상업지역이었죠. 맞지? 그럼 이것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용 상황은 뭔데? 상업용이고. 그럼 평당 200만, 평당, 죄송해요.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네. 그쵸?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함정이었어. 왜? 용도 지역에 따라 이 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용도 지역이 비교 표준지와 맞는 지역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별표 쳐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 맞죠? 이것만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맞죠? 이건 필요 없겠네? 이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오케이? 그럼 200만 했어요. 맞죠? 두 번째 봅시다. 지가 변동률 나왔네. 사정 보정 없지, 그지? 사정 보정 없고 지가 변동률 나왔대. 그럼 이거 뭔데요? 시점 수정. 맞아요? 아까 상업지역이라며. 맞아요? 봐봐. 함정 파놨잖아. 아까 공업지역 공시지가 얼마였어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다고. 그거 선택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라고. 오케이?
그러는데 5% 상승이니까 1.05겠네. 맞아요? 시점 수준이 곱하기 얼마인데? 1.05 됐어요? 오케이. 지역 요인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은 동일함. 인근 지역이니까는 부동산이 속해 있겠네요. 그쵸? 개별 요인입니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가 기호 1, 2에 비해서 각각 가로 접근해서 10% 우세야 돼요. 10% 우세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 1.1 맞아요? 1.1 오케이? 그 밖의 요인은 없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지역 요인 동일하고 개별 요인에서 1.1 곱하고 그 밖의 요인도 없네요. 오케이? 하러 가봅시다. 200만원 해주세요. 200만원. 동그라미 6개 누르지 말고 동그라미 2개짜리 3번 눌러요. 2 누르고 동그라미 2개 3번 딱딱딱 누르라고. 했어요? 곱하기 1.05 곱하기 1.1은 해보세요. 1.1은 됐어요? 얼마 나와요? 230 얼마 나온다고? 231만원 맞아요? 답이 있는지 보러 갈까? 231만원 있네요. 답은요? 5번 맞아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함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명확하게 쓰고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네모 박스 안에 숫자를 쓰세요. 1.05 뭐 0.95 쓰고 밑에 보면은 항상 계산 문제는 숫자 옆에 공간이 많아요. 이거는 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옆에다가 계산을 다 쓰라고. 한 번 더. 2번만 쓰면 돼요. 그거 10번만 연습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나왔잖아.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계산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이거 나와야 되겠네. 사례 대상 나와야 되겠네. 자, 아까 7번에서 제가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길 겁니다.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곱하기 사정보정 곱하기 시점 수정 시정 아니라고 가치 형성 맞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거래사례 정상화 해줘야 되겠네. 그게 뭔데? 크기가 다르니까는 비교하라고 제발. 오케이? 그러면은 보세요. 대상 토지는 크기가 얼마인데요? 110이죠. 사례 토지는 크기가 얼마예요? 120이죠. 맞아요? 그럼 거래 사례는 얼마인데요? 거래 사례 가격 얼마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거래 가격 얼마인데? 2억? 나와 있어요. 정상화 해야 되겠네. 정상화 해봅시다. 사례는 크기가 얼마예요? 120 맞아요? 대상은 크기가 얼마인데요? 110 일부러 색깔 바꿔가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알죠 지금? 자 됐고 2억 4천만 원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맞아요? 오케이. 자 거래사례 나왔고 정상화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뭐 보러 갈까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보러 가시죠. 이거 사정보정 있어요? 없네요. 거래사례 정상적인 매매 나왔고 사정보정 있고 없고 맞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X시 상업지역 5% 상승 나왔죠. 맞아요? 이게 뭔데? 지가 변동률 이게 뭔데? 시점 수정 맞아요? 그러면 5% 상승이니까 1.0
0 오겠네 쌤? 오케이. 사정 보정 없고 시점 수정 1.0 오겠네. 맞아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나올 텐데 보시죠. 지역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에 위치함.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맞아요? 오케이.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 우세해요, 열세해요? 우세하죠, 맞죠? 그럼 얼마? 1.03. 맞아요?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곱하기 1.03. 오케이? 자, 계산을 가봅시다. 2억 4천 쳐주세요. 2, 4 동그라미 3개 치시고요. 뒤에 동그라미 두 번 더 누르세요. 뒤에 동그라미 7개 나와요. 제가 이걸 왜 다 치냐면요, 나중에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떨어냈던 숫자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막 몇백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 칠 줄 알아야 돼. 2억 4천만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2, 4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를 3번 눌러보세요. 2, 4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 3번. 2, 4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 3번. 하셨어요? 자, 그럼 거래사례 정상화시키러 갑시다.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10. 했어요? 나누기 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120. 하셨어요? 자, 오케이. 거래사례 금액에서 거래사례 정상화 시켰네요. 사정 보정은 없었고, 시점 수정에서 얼마? 상업지역이 5% 올랐네요. 그쵸? 곱하기 1.05 해보세요.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은 됐고, 개별 요인에서 3% 우세니까 곱하기 얼마? 1.03는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억 3,793만 원. 맞아요? 2억 3,793만 원. 맞아요? 답 있는지 보러 가시죠. 2억 3,793만 원. 답 어디 있어요? 답 어디 있어요? 2번. 맞지? 계산 문제가 여러분 왜 좋은 줄 알아요? 내가 풀어서 숫자가 나오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여러분 보통 한 10문제에서 한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자신감과 뒤에 숨어져 있는 효과들이 엄청나요. 계산 문제 풀 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학교는 8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계산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60점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계산 문제 10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 기초반에서도 4문제, 5문제 맞출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나중에 되면 8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니까. 한두 문제는 맞추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데서 가져오거나 생뚱맞게 가져와 버리거든. 아시겠죠? 반드시 나온다니까, 감정평가에서.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실수만 하면 돼요.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빼고, 거래사례 정상화시킬 거 대상은 위로 올리고, 사례는 밑으로 내리고, 제곱미터를 가지고 봐야 되고, 번지수랑 헷갈리면 안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혹시 가액 구하라 그러는데 제곱미터, 원당 제곱미터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원당 제곱미터를 구하는 거니까 거래사 정상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용도 지역이 뭔지를 구분해서 체크해야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봐봐, 자리도 그대로잖아. 내가 안 지웠는데 자리도 그대로잖아. 공시지가 기준법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구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여기 나오겠네. 제곱미터당 얼마 나오겠네. 그럼 거래 사례 비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죠? 자, 이거는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32회 작년 시험이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맞죠? 사정 보정 없죠? 그럼 바로 뭐 시점 수정. 맞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BCG 개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맞아요? 오케이.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제곱미터당 얼마?
천만 원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 쓰면 되겠네. 1000만 원. 됐어요? 이건 용도지역 봐요, 안 봐요? 볼 게 없네? 왜냐면 아까는 일반 상업이랑 일반 공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상업 맞잖아. 지역 맞네. 맞아요? 용도 지역이 맞춰져 있네 이미. 그쵸? 그럼 이 문제는 훨씬 더 쉬운 거지. 왜냐면 함정이 없잖아. 그럼 여기 1000만 원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지가 변동률 나왔어요. 지가 변동률 어떻게 변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맞죠? 기간 나왔죠? 그럼 시점 수정하러 가야 되네? 오케이. 어디 지역? 상업 지역. 맞네? 대상도 상업, 사례도 상업. 지가 변동 체크할 때 시점 수정도 상업. 맞아요? 얼마 올랐어? 5%. 맞아요? 곱하기 1.05. 됐어요? 두 번째, 지역 요인은 비교 표준지의 지역 요인과 동일함. 됐고, 개별 요인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이 몇 프로? 10% 우세. 됐죠? 10% 우세? 1.1이겠네? 우세하고, 환경 조건은 20%? 열세 0.8. 맞아요? 환경 조건 되게 안 좋네. 20%나 열세 되면. 그쵸? 옆에 뭐가 안 좋은 게 들어갈 수 있나 봐. 오케이? 다른 조건은 동일함. 맞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밖의 보정치. 이게 드디어 32회 시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밖의 보정치.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등장해도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곱하기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은 됐고, 개별 요인에서 여러분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죠? 가로 조건이 1.1이 나왔고, 맞아요? 환경 조건이 20% 열악이 나왔어요. 0.8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밖의 요인에서 1.5가 나왔어요. 1.5까지 나왔네요. 맞죠?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계산 문제 보지 말고 봐봐. 아까 앞에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비교 표준지가 됐건 거래 사례가 됐건 정상화도 시켜야 되고 표준지에서 용도 지역이 뭔지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앞에서 체크 안 하지. 안 하니까는 뒤에 뭐가 늘어났어요? 개별 요인을 2개 줬지. 이 의도라고. 아시겠죠? 앞에 두 문제는 비교 표준지에서 너가 대상과 사례 볼 줄 아니? 용도지역 구분해서 체크해서 넘어갈 줄 아니라고 함정을 여기서 팠는데 이 문제 32회 시험은 이 뒤에 조건들을 많이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함정이 있는 거고 이거는 뒤에서 개별 요인을 2개를 만들어 버린 거네. 곱셈이 늘어나겠네. 맞아요? 그 함정이라고. 그 의도를 알아야 실수를 안 한다고. 앞에 쉽게 주잖아. 그럼 반드시 뒤에 곱하기 많이 나온다니까. 앞에 어렵게 따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뒤엔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다니까. 이 문제의 쉬운 방법이고요. 이 문제의 맹점, 즉 요약이에요. 이 문제를 꿰뚫는 그 눈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보죠. 1000만 원 쳐보세요. 1000만 원 쳐보세요. 1000만 원 치셨어요? 쳤어요? 1 치고 0 치고 동그라미 2개 3번 누르면 돼요. 곱하기 1.05 해주세요. 했어요? 곱하기 1.1 해주세요. 했어요? 곱하기 0.8 해주세요. 하셨어요? 곱하기 1.5 해보세요. 됐어요? 답 뭐 나와요? 1386만 원. 맞아요? 답 있는지 보러 가시죠. 1386만 원. 답 몇 번이에요? 3번. 답 3번이에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에는 없어요. 올해 나온 시험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죠? 그럼 내가 체크만 해볼까?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 긴장해야지. 거래사례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제곱면 다 나와야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좀 빨리 가보죠. 거래 가격 얼만데? 8억. 맞아요? 그럼 8억.
곱하기 정상화 시켜봅시다. 정상화. 요거 면적 얼마인데? 요거 면적 얼마인데? 200이죠. 맞죠? 상은요? 150. 그러면 200분의 150이겠네? 맞아요? 거래 사례니까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쭉 봅시다. 8억 곱하기 거래사 정상화 했죠? 사정 보정 할 거 있어요? 있네. 0.9. 여기 나와 있잖아. 사정 보정 할 거. 맞아요? 잠깐만. 용도 지역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맞아요? 맞아요? 그럼 뒤에서 시점 수정해서 함정을 판 거네. 하지만 우린 속지 않겠네. 이거 곱하는 사람 진짜 나 죽는다 진짜. 감 잡았죠? 내가 이 동남신 알겠지? 1.05 0.9 곱하기 1.05 이게 뭔데? 시점 수정. 맞아요? 오케이. 지역 요인 패스. 동일하니까 거래사례에 비해 0.5% 열세니까 0.95. 그 밖에 요인 없네? 왜? 그 밖에 요인 따질 거 없으니까. 왜?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으로 끝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잠깐만 해볼게요.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1.05 곱하기 0.9는 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얼마 나와요? 곱하기 100.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8억 곱하기 됐어요? 답 나와요? 얼마 나와요? 답 얼마 나와요? 이건 됐고, 답 얼마 나와요? 답 얼마 나와요? 5억 700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죄송해요. 좀 씹혔나봐. 죄송해요. 이거 제가 다시 문제 보고 올게요. 이거 5억 6,700만 나와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나왔지? 죄송해요. 그렇게 곱하시면 돼요. 자, 33회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저도 그렇게 나와요. 답은. 계산을 그렇게 한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가져왔는데요. 풀어보니까 어때요? 풀만해요? 이 문제를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셔도 좋겠고,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에서 문제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죄송해요. 공시가 기준법만 문제가 나와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나오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BCG 개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그 밖에 보정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이것만 읽어주고 갈게요. 아까 제가 수익 방식에 수익 환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근데 이게 수익 가액을 구해야 되는 건데요. 수익 가액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해요?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수익 가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투자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식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원이 1번에 순영업 소득이다. 순수익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나누시면 되는데, 환원 이율은요, 여러분, 자본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곱하면 돼요. 건물 곱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환원 이율 곱하기 토지 비율과 건물 환원 이율 곱하기 건물 비율로 하시면 돼요. 올해 이게 나왔어요. 이게 곱해서 3%, 4%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7% 깔고 문제를 했는데, 그 수익가액 올려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나왔는데 아마 34회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가볍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2회, 33회 수익가액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가 나오냐면요.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된다.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수법하고 변동법이 있는데 지수법은요. 신축공사비 곱하기 건축 시점분의 기준 시점 100분의 145 했던 거 그거고 변동률 적용법은 5%씩 8년 올랐네요 해서 신축공사비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8승해서 제조달 원가 구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제조달 원가 기억해 놓으시면 제가 감가 수정하는 법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셔야 될 거는 그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문제 확실하게 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잘 준비하시고 11월, 12월 개념위에 기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1년 있다가 봅시다.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